안녕하세요. 2023년 7월 8일자 97번째 마켓 코멘트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루드 오일 볼게요. CL이고요.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핑크색 레인지, 빨간색 레인지, 그린색 레인지, 이 레인지들이 다 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뭐 그 의미는 뭐 이게 12월 로우라든지 이거는 이 밑에서 위에까지 있었던 거에서 피보나치 38.2, 50, 61.8%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중요하다고 이렇게 색깔까지 그려서 만들어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핑크에서 지금 벌써 여기서 됐던 것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튀었죠. 그래서 지난주 6월 30일까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내려오고 있어서 여기서 반락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7월 3일 7월 첫 트레이딩 시작하고 3일 날 하고 4일은 쉬었는데 이제 반일장만 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데도 몰랐고 그러면서 이 와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우디랑 사우디가 오페크 있는 다른 나라들이랑 특히 러시아한테 왜 자발적 감사 이런 거 지키지 않고 감사하는데 동참하지 않느냐, 왜 말 잘 지키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뭐 8월 달부터 감사를 시작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1.68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고, 그 분위기가 이제 목요일까지 계속 연장이 되다가, 결국은 이제 러시아에서, 확실하게 8월부터 감산을 하겠다. 500K 감산을 하고 감산을 하는데 또 그냥 감산이 아니라 익스포트를 따로 추려서 감산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인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확 튀어서 올랐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파란색 라인이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따라오고 다운 프라이스 채널 따라 내려오면서 다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의 상한선이 될 후보가 72.72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갈색, 빨간색, 핑크색 이 위쪽 레인지를 형성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부터 다시 더 아래로 시프트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그거를 매크로가 다시 끌고 올라간 거죠. 앞에 이 사우디 그 감산 계획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한 번씩 매크로로 시프팅을 해준 것처럼 여기서도 눈에 띄지 않지만 그리고 이 중간에도 한 번 있었죠.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매크로들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지금 방해하고 있고 다시 끄집어 올리고 다시 끄집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끄집어 올린다고 해도 막 이게 75 넘어가지고 76, 77, 78 막 올라갈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고 61.8이 맥시멈 여전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레인지가 각각 강력한 지지선 저항선으로 만들어지면서 이 레인지 안에서 계속 움직일 확률이 높아졌고 빨간색 그리고 핑크색 이것들이 계속 여전히 레인지로 남아 있어서 계속 그 가격을 60 후반과 70 초반으로 끌고 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72.72가 과연 깨지지 않는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끌고 내려오겠구나, 시프팅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겠구나 했는데 이미 금요일에 한번 이렇게 깨져서 뚫고 올라갔고 그게 딱 73.94까지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만 73.94까지는 닿지는 않았지만 거의 거기에서 저항받고 빠져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빠져서 내려와서 이 밑으로 다시 장이 형성돼서 이쯤에서 장이 형성된다고 해도 이미 이렇게 한번 73.94 근처까지 가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프트 다운 된다기보다는 여기에서 다시 내려온다고 해도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시프트 다운보다는 이 레인지 안쪽에서의 무브로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확률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조금 더 매크로가 영향을 주어서 시장을 자극한다면 75.06도 올라갈 수 있고 76.21까지도 뭐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은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73.94도 굉장히 어렵게 올라온 건데 보이기에는 굉장히 스테디하게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서 여기에서 다운으로 내려오는 것이 다시 치고 올라간 데는 매크로가 작용을 한 뭐 그런 거죠. 그런 거니까는 이 그런 배경 논리지가 없이 그냥 차트만 보면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갔네 한번 이렇게 내려오고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뒷 배경까지를 이해를 하셔야 조금 더 마켓을 정확하게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당연히 그거는 CL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ES도 해당되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차트 얘기하고 테크 어널리시스 얘기하면서 계속 매크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저는 조금 여기서 이제 여기 피크 올라왔지만 계속 치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이미 여기서 저항 한번 받았으니까 저항 받아서 한번 여기서 이제 내려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프트 다운이 아니라 이 레인지를 유지하는 선에서 그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내려와서 67.03까지 내려온다고 해도 만약에 이 72.72 라인을 뚫지 않고 바로 다시 내려왔다면 67.03까지 67.03까지 더 뚫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을 텐데 금요일에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가서 73.94까지 닿았고 72.72를 깼기 때문에 시프트 다운이라기보다는 여기까지 내려오면 67.03까지 내려오면 이 밑으로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내려온다고 해도 다시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고 밑에서 쭉 따라 내려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과 여기 프라이스 채널, 다운 프라이스 채널의 상한선에 닿으면 또 여기서도 강하게 지지를 받을 확률이 커졌다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ES 볼게요. 뭐 ES 지난주에 확 올라고 뭐 월요일 화요일은 거의 장이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정식으로 수목금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수목금 다운이죠. 그러나 다운이 여기선 됐고 목요일 날 확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지만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게 다시 쭉 올라갔다가 장 끝날 때쯤에 하락한 걸로 보셔야 돼요. 15분 봉으로 좀 더 확실하죠. 보시다시피 여기서 쭉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온 거죠. 그래서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다시 치고 올라갔다가 빠진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서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내려왔다가 쭉 빠져서 내려가서 더 쭉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더 쭉 올라가서 내려온 일봉만 보셔도 어떻게 된지 스토리를 다 유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15분 보고 꼭 확인할 필요 없이. 그래서 데일리로 보시면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락 내리락 하시는 게 보이시죠? 그렇지만 지금 이게 이 새로 만든 패러렐 채널의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이게 업 트렌드 라인이 있는데 이 업 트렌드 라인에 걸쳐서 여기서 지지받고 걸쳐서 다시 빠졌지만 걸쳐 있는 다시 말해서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아직 깨진 게 아니죠. 컨펌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월요일 날 여기서 이제 컨펌이 된다면 다시 이 업 트렌드 라인이 깨져서 아래쪽으로 방향을 좀 바꿨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더 센 게 또 하나 남아 있죠. 그리고 이 두 개로 만들어진 4362 레벨도 지난주에 금요일날 확 깨져서 이거가 여기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봤는데 결국은 뚫리고 아직 컨펌은 안 됐습니다. 얘도. 그래서 이 두 개의 지지선을 일단은 다 브레이킹을 한 걸로 보고 여기서 컨펌이 되면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도 브레이킹 컨펌
여기 있는 이 프라이스 레벨도 브레이킹 컨펌이 됐다고 보아서 더 확 떨어져 내려와서 여기까지는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는 이게 컨펌이 되느냐 아니면 다시 이 두 개 라인에 걸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걸치면 내려오면서도 올라가는 거랑 여기에서 지지받는 거랑이 걸치니까 다시 이렇게 다시 치고 올라갈 확률이 없지 않은데, 만약에 컨펌이 된다면 월요일 날게 컨펌이 된다면 화수목은 쭉쭉쭉 빠져내릴 확률이 더 커지는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새로 그릴 만한 뭐 이런 트렌드, 여기 프라이스 레벨 없어요. 왜냐면 이미 4,509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닿지 않았지만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정도의 뭐 4,498 이 정도는 그냥 쉽게 뚫고 올라가서 4,509까지 확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새로 프라이스 레벨을 그리거나 할 필요는 없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 트렌드 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작용을 했었던 트렌드 라인이기 때문에 얘가 깨지거나 뭐 하는 거가 의미가 있지, 여기 이거를 계속 연결을 해서 따라 올라가고 하는 것은 크게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냐 아니냐 그것만 볼 수 있는 트렌드 라인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프라이스 레벨 이 두 개를 가지고서만 장을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스닥 볼게요. 나스닥이 ES랑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요새는 되게 다르죠. 보시면 이 프라이스 레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아까 보신 ES는 이게 완전히 깨져 올라간 상태였는데, 나스닥은 여기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얘는 월요일이니까 화요일이니까 없다고 쳐야 되고요. 지금 월, 수, 화요일은 장이 없었으니까 월, 수가 다 이 프라이스 레벨에 걸쳐 있고 뚫지 못하고 여기서 저항을 받고 있는 거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목요일 날 저항받고 빠져서 내려왔고, 이 밑으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여기서 다시 지지받고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다시 아까 ES 말씀드린 것처럼 쭉 내려왔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계속 여기까지 쭉 같이 올라갔다가 쭉 빠져서 내려와서 여기서 저항받고 지지받고 다시 오른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되게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도 또 지지받고 지지받은 상태로 끝났어요. ES랑은 다르게 ES는 이게 굉장히 가까이에서 걸쳐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에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길게 보면 삼각형이라면 삼각형인데, 이 삼각형이 1528.75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뭐 저항선 지지선으로 작용하겠지만 지금은 이 초록색과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에 비하면 약합니다. 얘를 없다 치고 이 안에서 계속 장이 벌어지다가 뚫고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형태로서는 올라가는 건 어려워 보이죠. 왜냐면 여기서 계속 저항을 받아서 결국은 못 뚫고 떨어져 내려온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서 다시 저항받아서 떨어져 내려올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서 공격 받다가 여기 다시 내려올 확률이 더 커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거랑 그릴 건 아니지만 참고로 그냥 대충만 그려보면, 여기에 있는 패러렐 채널 아래 거랑 똑같겠죠. 당연히 패러렐이 이걸 가지고 잘못 그렸네요. 다시 패러렐 채널을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 밑에 있는 연결선과 이걸 연장한 연결선이 또 새롭게 프라이스 채널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대충 그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 예,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에서도 새로운 지지선이 생기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삼각형 아니면 이렇게 길게 늘어진 삼각형, 그래서 이 언저리에서 여기 이 프라이스 레벨, 초록색 프라이스 레벨과 만나는 이 삼각형 꼭지점에서 내려오느냐 올라오느냐를 가지고서 새로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무거워 보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나스닥은 이제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하락 걱정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숏을 쳐서 굉장히 뭐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조정돼서 일단 사이드로 움직이면서 레인지 무브를 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볼게요. 비트코인 뭐 지난주 좀 올라가서 지난주에 여기서 이 빨간색을 뚫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결국은 6월 30일까지는 못 뚫고 이게 굉장히 큰 길다란 도지를 거미 같은 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월, 화, 수까지는 그래도 좀 치고 올라가나 봤더니 결국은 이 전고점에서 막혔고 그래서 다시 빠져서 내려왔고 요 쉬는 날 없이 화수목도 계속 있었죠. 화수목 다시 한번 공격했다가 한 방향에 쭉 빠져서 내려왔고 그래서 결국은 이 하한선으로 설정된 29617 라인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빨간색 라인 못 뚫었으면 이 밑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도 좀 중요하게 볼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빨간 거랑은 얘기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여기를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봤더니 여기에 또 전저점의 레인지가 생겼죠. 그래서 지금 이 쉐이프나 이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런 패턴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를 봤을 때 여기서 일단 한번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아래에 새로운 레인지를 해서 이렇게 작은 그 로컬 레인지가 생기면 이 로컬 레인지가 꽤 한 2, 3주 이상 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은 결국 신경 쓸 필요 없이 이 초록색 두 라인에서 또 이렇게 업다운으로 가는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업다운으로 가다가 살짝 뚫고 올라왔지만 또 다시 여기서 업다운으로 이렇게 가다가 한번 뚫고 다시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이게 한번 뚫리면서 다시 시프팅 했죠. 뭐 그런 식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가다가 아래로 시프팅을 할지 위로 시프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레인지를 한동안 가다가 살짝 뚫리냐 아래 뚫리냐 비슷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확 슈팅을 해버리거나 위로 올라가건 아래로 올라가건 내려가건 예, 그런 식으로 된다고 봤을 때 이 초록색을 새로운 레인지로 보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핑크 레인지 새로 있었죠. 시프트 다운에서 레드 레인지 또 하나 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 둘 슝 올라가서 여기서 새로 또 초록색 레인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뭐 색깔 다 바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레인지가. 이 밑에는 이 빨간색 레인지도 한참 갔었죠. 그리고 가서 올라갔다가 여기서는 중간에서 새로 뭐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졌다가 슈팅을 했었죠. 뭐 그게 비트코인의 특성이니까 왜 얘네들은 이렇게 슈팅을 하고 난리예요? 라고 물어봐도 저는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얘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레인지로 계속 갈 것 같다. 이 정도가 되겠죠. 이번 주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뭐 새로운 매크로가 없는 없는 한 뭐 오늘도 논판 페이롤 있지만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믹스드 시그널이기 때문에 패드에 좋지 않은 거라서 패드가 그러면 기준금리 안 올릴 거냐? 전혀 아니죠. 이 정도로 낮게 나온 이 정도 낮게 나온 걸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트레이더들은 미리 선점한다. 그래도 떨어진 건 떨어진 거 아니냐? 패드가 생각 한 번은 더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희망 회로를 돌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시장에는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쉽게 훅 치고 올라가지 못한 그런 장이었고 오히려 살짝 빠지는 장이었던 게 그런 이유고 뭐 7월 중순 지나면 증시는 이제 어닝 발표들이 나올 텐데 이제 그때 이제 한 번씩 시프트 하고 나서 이제 확 빠지겠죠. 레이트 때문에 뭐 그 정도 장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개별 주식 분석하는 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